가슴속 부산을 신발 도시라 하지야. 신발 사업체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야. 신발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지는 신발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부산을 신발 생산 도시에서 신발 재활용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대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5일입니다. 신발 소재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 중립 추진 정책 간담회. 어떤 목적으로 열린 간담회인지요? 네, 우리 부산에 버려지는 신발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재생 소재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부산에 구축하는 것이 어떤지 논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예, 이 부산에 국내 신발 사업체가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던데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전체 제1의 신발 도시입니다. 네. 전체 신발 기업 중에서 44%가 부산에 있고요. 전국 신발 산업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은 48%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신발 산업 비중에서 대략 절반이 부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 부산 지역만 해도 연간 신발 폐기량이 7,125톤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폐신발의 재활용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통계치가? 예, 지금 추정하기로는 우리 한 해 국내 신발 폐기량이 한 1억 5천 컬레 정도 되고요. 예. 부산시 신발 폐기량은 말씀하신 대로 7,125톤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5,600톤, 즉 78%는 단순 소각되고 있고요. 네. 12.4% 정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립. 고작 624톤 정도만 지금 재판매, 재활용되고 있어서 전체 버려지는 신발 중에서 한 8.8%만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활용이 8.8% 정도 되고 있다 하셨는데 이 폐신발의 재활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낮은 이유는 단순 명료한데요. 제 신발이 이렇게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우리 시민분들과 행정의 인식 부족이 수반된 사태고요. 네. 그다음에 제 신발 분리수거 시스템이 부재하고 또한 재활용을 위한 장비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신발 여러분 어디다 갖다 버리세요? 그러면 어디 딱히 여기에 버려야 합니다라는 것도 잘 모르고 네네. 그리고 이게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미치질 못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재활용되지 않은 신발들을 아까 다 소각하고 매립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버리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발을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신발은 새 신발을 수거해서요. 세척 후에 가피, 흔히 깔창이라고 하는 인솔, 그다음에 밑창이라고 하는 아웃솔, 그리고 기타 신발끈, 금속 부품, 여러 가지 신발 구성 요소별로 분리를 하고요. 예. 분쇄 과정을 거쳐서 친환경 재생원료로 재탄생되어서 이 요즘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품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발 자체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하나하나 다 분리해갖고 각각으로 이제 재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간담회에서 폐신발 재활용 센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럼 폐신발 재활용 센터는 뭔지 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분리수거가 된 이후에 잉여부지가 있는 우리 소각장 자리에 가칭 슈 토탈 리사이클링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요. 네. 신발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소재 시험 인증까지 거친 이후에 여러 가지 재활용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순환 경제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페트병도 재활용한다고 그러고 플라스틱도 재활용한다고 분리 배출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인데 그 신발은 굉장히 좀 만약에 재활용이 신발이 됐다라면 좀 일찌감치 사람들이 이슈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재활용이 돼서 이렇게 분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게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의원님. 네, 원래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나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고 행정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탄소 배출 고집이 심지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예. 많은 국가에서 저탄소 배출, 그다음에 탄소 제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아예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막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 부산도 우리나라도
지금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써야 되는. 그게 물질이 뭔지. 그렇죠. 신발을 생산하게 되면은 예. 뭐 예를 들면 고무도 필요하고요, 예. 바퀴도 필요한데 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 번 쓰고 고무를 버릴 게 아니라 신발의 밑창은 다시 재활용 고무로 활용하고요. 가죽이라든지 가피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신발 소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요? 재활용이 된 거를 재생 원료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비중이 한 30% 정도 지금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 그래요? 이유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하는데 그럼 국내 기업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생원료 의무 사용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네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일정 비율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은 이런 재활용 소재를 수급할 곳이 없어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수급을 못해 수입을 아예 할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네. 예. 경제적 효과도 대단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토탈 리사이클링 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만든다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뭐 만만치 않을 테고,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지금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대략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뭐 재활용 소재 생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33억, 그 다음에 자원 절약,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포함하면은 우리 부산에만 단순 계산해서 한 125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25억 정도에. 예.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발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탄소 중립 그리고 자연 환경도 보호하고 하나의 자원이 또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재활용 도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부산이 이 신발 도시로서의 명성을 좀 잘 이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네네. 또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모델 개발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산업도 재활용 소재 생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글로벌 시장 변화에 현재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단순 OEM 우리 생산으로서 신발 도시 1위 부산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 산업과 디자인 고도화 등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돈이 되고 우리 부산의 경제를 활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김영철 의원이었습니다.